민주는 청소를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수십 층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의 눈빛은 묘하게도 공허했다. 그는 창계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고르곤 했다. 옥탑방의 작은 아파트는 늘 고요했고 그 안에서는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그의 외로움을 증명하는 듯했다. 그는 남들이 잠든 시간에 일했고 해가 뜨면 잠에 들었다. 그에게는 잠시의 휴식 시간에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특별한 취미가 있었다. 그는 청소 도구함 구석에 숨겨둔 낡은 책들을 꺼내 읽었다. 경제학 원론, 복잡한 통계학 서적, 그리고 고대 철학에 대한 책들이었다. 그의 손은 거친 청소 도구를 잡는 손이었지만 책장을 넘기는 그의 손가락은 놀랍도록 섬세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책들을 읽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민준의 삶은 늘 빠듯했지만 그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가 일하는 빌딩에는 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다. 민준은 종종 힘든 층의 청소를 자원하거나 무거운 쓰레기통을 대신 비워주었다. 그는 심지어 노후화된 빌딩에 고장난 환풍기나 삐걱거리는 문을 아무도 모르게 고쳐놓곤 했다. 그는 늘 조용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선의를 베풀었다. 어느 날 새벽, 민주는 빌딩 로비에서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했다. 아이는 부모님을 잃어버린 듯 겁에 질려 있었다. 민주는 아이에게 조용히 다가가 손수건을 건네고 따뜻한 목소리로 아이를 달랬다. 그는 아이를 경비실로 데려다 주고 아이가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이와 부모님은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떠났지만 민주는 그저 흐뭇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민준의 낡은 작업복 주머니 속에는 늘 오래된 만년필 한 자루가 들어있었다. 손때 묻은 은색 만년필에는 작은 올빼미 모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아버지는 생전에 유명한 경제학 교수였지만 가족에게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민준에게 이 만년필을 주며 이것은 너의 지혜로운 눈이 될 것이다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을 뿐이었다. 민준은 가끔 만년필에서 희미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을 알아챘지만 그것은 그저 오래된 금속의 특성이라고 치부했다. 만년필과 함께 민준의 주머니 속에는 낡은 가죽 표지에 작은 수첩이 항상 들어있었다. 수첩 안에는 빼곡한 글씨와 복잡한 다이어그램들이 가득했다. 그것은 주식시장의 흐름 분석, 복잡한 투자 전략, 그리고 거시 경제지표에 대한 예측들이었다. 마치 전문 금융 분석가가 작성한 듯한 내용이었지만 민준은 이 수첩의 존재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는 수첩 속의 이론들을 실제 주식시장에 적용하여 소액으로 투자하곤 했다. 그의 예측은 놀랍도록 정확했지만 그는 자신의 특별한 재능을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가 자신에게 네 안에는 세상을 움직일 지혜가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너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말했던 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다. 민준이 일하는 건물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인 미래그룹의 본사였다. 미래그룹은 한때 승승장구했지만 최근 회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큰 위기에 직면했다. 회장의 유일한 상속인인 부인 고은정 고은중 여사는 회사를 이끌기에는 너무나 경험이 부족했다. 그녀는 화려하고 냉철한 이미지로 알려져 있었지만 속으로는 막대한 회사를 이끌어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사회의 오랜 임원들은 회사의 위기를 기회 삼아 그녀를 몰아내고 경영권을 장악하려 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고은정 여사의 집무실을 청소하던 중 테이블 위에 놓인 신문 기사를 보았다. 미래그룹
파산 위기 직면 수천 명 직원 실직 위기라는 헤드라인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민주는 자신의 동료들, 그리고 이 빌딩에서 일하는 수많은 직원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 기업이 무너지면 수많은 가정이 고통받을 것이었다. 그는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은 그저 한낱 청소부에 불과했다. 그날 밤 고은정 여사는 긴급 이사회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 안에서는 고성이 오갔고 모든 임원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민주는 회의실 밖에서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들은 복잡한 재무제표와 투자 보고서를 들여다보며 한숨만 쉬고 있었다. 민주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몇 가지 치명적인 오류와 잘못된 분석을 발견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경제학 이론들과 수첩 속의 다이어그램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임원들은 모두 지친 얼굴로 회의실을 떠났다. 민주는 청소를 시작했다. 테이블 위에는 구겨진 종이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중 하나를 주워든 민준의 눈이 번뜩였다. 그것은 복잡한 재무 분석표의 일부였다. 민준은 만년필을 꺼내 구겨진 종이 뒷면에 빠르게 그림을 그렸다. 흐트러진 선과 숫자들이 그의 손끝에서 완벽한 그래프와 방정식으로 재구성되었다. 그것은 미래그룹이 처한 위기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놀라운 분석이었다. 그의 만년필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수치들이 선명하게 보이는 듯했다. 바로 그때였다. 고은정 여사가 잊은 물건을 찾으러 회의실로 다시 들어섰다. 그녀는 민준이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호기심에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평범한 청소부가 끄적인 낙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하고도 놀라운 경제 분석표였다. 고은정 여사는 경악했다. 이 남자가 대체 누구지? 그녀는 민준의 존재를 그저 보이지 않는 청소부로만 생각했었다.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뒤흔들렸다. 그녀는 민준에게 물었다. 이게 뭔가요? 당신은 누구죠? 민준은 만년필을 든 채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의 비밀이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의 평범했던 일상은 이렇게 잔혹하고도 갑작스럽게 막을 내렸다. 새로운 삶의 막이 고은정 여사의 질문과 함께 오르고 있었다. 고은정 여사의 날카로운 질문은 민준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수첩과 만년필을 황급히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눈은 민준이 방금 휘갈긴 복잡한 재무 분석표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죠? 당신은 미래그룹의 재무 상태를 어떻게 알고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고은정 여사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낡은 작업복과 그의 초라한 행색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저런 사람이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다고 말도 안 돼.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입을 열지 못했다. 그의 비밀이 이렇게 허무하게 드러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고은정 여사는 민준의 침묵에 더욱 의심을 키웠다. 당신 혹시 경쟁사에서 보낸 스파입니까? 우리 회사의 기밀을 빼내려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아닙니다. 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진실을 말하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저는 그저 이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을 뿐입니다.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고은정 여사는 민준의 말을 비웃듯이 들었다. 가식적인 소리, 청소부 따위가 뭘 안다고 이런 말을 합니까? 당신의 능력은 놀랍지만 그것이 당신의 신분을 숨겨줄 수는 없습니다. 경비팀을 불러야겠군요.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경비실로 전화를 걸려 했다. 바로 그때 민준의 뇌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함께 낡은 작업복을 입고 힘들게 일하는 동료들의 모습, 그리고 이 빌딩의 수많은 직원들의 불안한 얼굴. 만약 미래그룹이 파산한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 그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이 솟구쳐 올랐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의 손에 들린 오래된 만년필이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잠시만요. 여사님, 민주는 간절하게 외쳤다. 저는 이 회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과 이 능력으로 당신이 보셨던 그 분석표는 거짓이 아닙니다. 저는 숫자의 흐름 속에서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고은정 여사는 민준의 눈빛을 보았다. 그의 말은 황당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린 분석표는 분명히 천재적인 통찰력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그녀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경비팀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나를 속이거나 쓸데없는 소리를 늘어놓는다면 그때는 각오해야 할 겁니다. 고은정 여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이 말하는 그 능력이라는 것을 내일 아침 이사회에서 증명하십시오. 그곳에는 미래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결정권자들이 모일 겁니다. 당신이 그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당신은 나와 이 회사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사회라니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그런 중요한 자리에 참석해 본 적이 없었다. 게다가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야 한다니.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도전의식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것은 그의 평범한 삶을 끝내고 자신의 진짜 가치를 증명할 기회였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낡은 수첩을 펼쳐들고 밤새도록 이사회에서 발표할 내용을 준비했다. 그의 만년필은 희미하게 빛났고 그의 눈에는 숫자들의 흐름이 생생한 이미지로 나타나는 듯했다. 복잡한 경제학 이론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재구성되었다. 그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래그룹을 구할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그의 낡은 옥탑방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민주는 지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낡은 작업복을 벗고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정장 상의를 꺼내 입었다. 낡고 촌스러운 정장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그의 목에 걸린 만년필은 희미하게 따뜻한 온기를 내뿜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의 존재이자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부적과도 같았다. 그는 출근하는 사람들 틈에 섞여 미래그룹 본사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사람들은 그를 흘끗 보고는 수군거렸다. 저 청소부가 왜 저런 옷을 입고 왔지? 혹시 해고당하는 건가?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함께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그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거대한 기업의 운명을 바꿀 중요한 자리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평범했던 일상은
이렇게 잔혹하고도 갑작스럽게 막을 내렸다. 새로운 삶의 막이 고은정 여사의 도전과 함께 오르고 있었다. 미래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은 이른 아침부터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거대한 원형 테이블 주위로 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주요 투자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함께 냉정한 탐욕이 뒤섞여 있었다. 회의실 중앙에 위치한 대형 스크린에는 미래그룹의 처참한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그래프들이 번개처럼 번쩍이고 있었다. 민주는 고은정 여사의 지시대로 회의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낡은 정장 차림의 그는 화려한 회의실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가 들어서자마자 회의실 안은 술렁거렸다. 임원들은 서로에게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민준을 경멸하듯이 바라보았다. 저게 누군가 청소부가 여기 왜 들어온 거지? 고은정 여사가 드디어 미쳤나 보군. 회의실을 청소하라는 건가? 그들의 조롱 섞인 시선과 비웃음은 민준의 가슴을 찔렀지만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특히 재무이사 이재현, 에리 제휴나은 가장 노골적으로 민준을 비웃었다. 그는 젊고 유능했지만 자신의 지위에 대한 오만함과 재력 없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다. 그는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이 말했다. 고은정 여사님,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이런 중요한 자리에 청소부를 데려오다니 여기가 당신의 사교장이라도 되는 줄 아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민준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닌 경멸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다. 고은정 여사는 싸늘한 눈빛으로 이재현 이사를 노려보았다. 이재현 이사, 당신의 발언은 지나쳤습니다. 김민준 씨는 제가 특별히 초대한 손님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미래그룹을 살릴 방안을 제시할 사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민준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하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어야만 했다. 그는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고 그의 주머니 속 오래된 만년필이 희미하게 따뜻한 온기를 내뿜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정성은 회의실의 소란스러움을 잠재웠다. 저는 미래그룹이 처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왔습니다. 이재현 이사가 코웃음을 쳤다. 청소부가 뭘 안다고 이사들을 가르치려 드는군.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대체 무슨 엉터리 논리를 펼칠지 기대되는군요. 그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는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다른 임원들도 비웃으며 그의 말에 동조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재현 이사의 비웃음이 민준의 귓가를 파고드는 순간 민준의 몸속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솟구쳐 올랐다. 그의 만년필이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흐릿해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대형 스크린에 나타난 재무제표의 숫자들에서 희미한 빛의 잔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숫자 속에 숨겨진 연결고리나 흐름처럼 보였다. 그의 눈에만 보이는 경제 흐름의 진실된 패턴이었다. 미래그룹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민주는 대형 스크린에 나타난 복잡한 재무제표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그의 손에 들린 만년필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스크린에 닿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던 복잡한 선들과 연결고리들이 푸른빛으로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신경망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이 부분은 특정 자회사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인한 부채 증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투자가 민주는 말을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확신에 차 있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복잡한 경제 지표들 속에 숨겨진 문제점과 그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미래그룹의 부채 문제와 비효율적인 투자 구조를 지적하며 놀랍도록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는 마치 미래를 보는 듯이 시장의 변화와 경쟁사의 움직임까지 예측하며 미래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의 설명은 전문 경제학자의 강연보다 훨씬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그는 잃어버린 영업 전략, 즉 시장의 흐름을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수첩에 적힌 투자 모델을 화면에 띄웠다. 회의실안은 경악에 휩싸였다. 임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당황했다. 이재현 이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민준의 분석이 자신의 분석보다 훨씬 정확하고 깊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이 제시한 투자 모델은 그가 평생 연구해도 얻지 못할 통찰력을 담고 있었다. 이재현 이사는 민준의 낡은 정장과 그의 초라한 외모를 다시 한번 보았다. 이 사람이 정말 청소부라고 말도 안 돼. 그의 마음속에는 오만함보다 더 깊은 혼란과 경외감이 피어났다. 고은정 여사 역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민준의 설명을 들으면서 자신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이 단순히 지혜로운 청소부가 아니라 미래그룹을 구할 천재적인 해결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눈빛은 의심에서 확신으로 그리고 깊은 감탄으로 변해갔다. 그때 회의실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이사 중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이사회의 실세이자 박 전 회장의 측근인 초의 전무 엑세큐티브 초이였다. 그는 민준의 분석이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함께 민준을 제거하려는 음모가 번뜩였다. 저놈을 가만둬서는 안 돼. 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최 전무는 전화를 끊자마자 냉혹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을 노려보았다. 그는 민준을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이단아로 낙인 찍으려 했다. 민준은 자신의 만년필을 보았다. 만년필은 여전히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렸다. 지혜로운 눈.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렴풋이 깨달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초에 전무와 그를 둘러싼 거대한 불의의 시스템에 맞서 싸워야 할 것이었다. 그의 특별한 능력은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어둠 속에 감춰진 모든 비리와 음모를 밝혀낼 것이었다. 회의실의 문이 굳게 닫히고 그 안에서 새로운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민준의 놀라운 분석은 회의실을 충격에 빠뜨렸지만 동시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지폈다. 이재현 이사는 민준의 통찰력에 경외심을 느꼈으나 다른 임원들은 그저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받는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초의 전무 엑세큐티브 초이. 왜 눈빛은 살벌했다. 그는 박 전 회장의 오랜 측근이자 미래그룹의 실세로 현재 미래그룹의 위기를 이용해 고은정 여사를 몰아내고 자신이 그룹의 실권을 잡으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민준의 등장은 그의 계획에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었다. 최 전무는 겉으로는 미소 지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민준을 제거하려는 냉혹한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다. 흥미로운 분석이군요. 김민준 씨. 최 전무가 비꼬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그저 청소부에 불과합니다.
이런 복잡한 경제 분석을 할 능력이 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혹시 경쟁사에서 보낸 첩자가 아닙니까? 아니면 자신의 능력에 취해 허황된 망상을 늘어놓는 자는 아닌지. 그의 말은 민준을 사기꾼이나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려는 노골적인 시도였다. 임원들은 최 전무의 말에 동조하며 웅성거렸다. 고은정 여사는 최 전무의 계략을 눈치챘다. 그녀는 민준을 믿었지만 현재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웠기에 그를 공개적으로 옹호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민준의 곁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고뇌에 차 있었다. 최 전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민준을 궁지로 몰았다. 김민준 씨의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그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우리 그룹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룹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그는 이사들에게 미래그룹을 경쟁사에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계획은 미래그룹을 헐값에 팔아넘기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이었다. 지금 당장 매각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그룹은 파산하고 모든 직원들이 실직자가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에 떠는 임원들을 더욱 흔들었다. 그의 주장에 따라 이사회는 24시간 내에 민준이 미래그룹을 구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룹을 매각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이것은 민준에게 내려진 궁극의 시험이었다. 24시간입니다. 김민준 씨, 24시간 안에 이 모든 임원들과 투자자들을 납득시킬 만한 완벽한 계획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당신의 모든 주장은 허황된 망상으로 간주될 것이며 미래그룹은 당신의 손에 의해 파산할 것입니다. 최 전무가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승리가 확정된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이 최후 통첩이 민준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민준은 침묵했다. 24시간 안에 미래그룹을 구할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게다가 최 전무는 그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민준의 전화는 감청당했고 그의 낡은 옥탑방에는 수상한 그림자들이 배회했다. 그는 외부와의 모든 연락이 끊겼고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주변은 온통 고독과 압박감으로 가득했다. 그는 밤늦도록 낡은 수첩을 펼쳐들고 계획을 세웠다. 그의 만년필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그의 마음은 답답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 거대한 압박감 속에서 그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외로운 싸움이었다. 그는 문득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자신에게 남겼던 말을 떠올렸다. 네 안에는 세상을 움직일 지혜가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너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진정으로 그 힘을 사용하려면 너만의 빛을 찾아야 한다. 빛이라니 대체 무슨 빛을 말하는 걸까? 민준은 혼란스러웠다. 민준은 지친 몸을 이끌고 옥탑방을 나섰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다. 그는 익숙하게 빌딩 숲 사이를 걷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그가 매일 청소하던 그 빌딩의 외벽에 설치된 거대한 LED 전광판에 비즈니스 관련 뉴스가 스쳐 지나갔다. 전광판 속에 복잡한 차트와 숫자들은 그의 눈에 또렷하게 보였다. 그의 만년필이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만년필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전광판의 숫자들을 비추자 그의 눈에는 숫자들 사이에 숨겨진 미세한 오류와 왜곡이 보였다. 그것은 최 전무가 미래그룹의 재무 상태를 조작하여 매각을 정당화하려 한 흔적이었다. 그의 능력은 단순한 분석을 넘어 시각적으로 거짓을 드러낼 수 있는 경지에 이르고 있었다.
민주는 그제야 빛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의 만년필에서 나오는 빛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을 넘어 진실을 투영하는 빛이었다. 그는 그 빛을 통해 최전무의 모든 음모를 폭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파손된 서류나 조작된 전산망이 아닌 눈앞에 펼쳐지는 시각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그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초의 전무가 의도적으로 숨긴 비자금 흐름과 경쟁사와의 불법적인 계약에 대한 단서들을 시각화할 방법을 고민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경제 모델과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 결합되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빌딩의 모든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신의 분석을 현실에 투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사회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 그리고 빌딩의 모든 전광판까지도 그의 무기가 될 수 있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다. 밤은 깊어졌고 민주는 잠시도 눈을 붙이지 않았다. 그는 이사회 회의실로 향했다. 그곳은 그의 운명을 결정지을 최후의 전장이 될 것이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유언, 고은정 여사의 희미한 신뢰, 그리고 그 안에 잠재된 특별한 능력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새벽녘 민주는 낡은 정장 차림으로 대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초의 전무와 다른 임원들, 그리고 고은정 여사가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민준을 향해 있었다. 초의 전무의 눈에는 승리감과 함께 조롱이 담겨 있었다. 고은정 여사의 눈빛에는 불안감과 희미한 기대가 교차했다. 민준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했다. 그는 이 사회와 세상의 모든 편견 앞에서 진실의 빛을 밝혀내야만 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미래그룹 대회의실. 긴장감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최 전무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시계탑의 시침이 전고를 가리키는 것을 확인했다. 김민준 씨,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저는 미래그룹의 매각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과 함께 조롱이 가득했다. 다른 임원들도 민준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고은정 여사는 불안한 표정으로 민준을 응시했다. 숨막히는 순간 민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주머니 속 오래된 만년필이 희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마이크를 잡았다. 최 전무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저는 미래그룹을 구할 계획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래그룹을 위기에 빠뜨린 진정한 배후를 밝혀낼 것입니다. 최 전무가 코웃음을 쳤다. 여전히 허황된 망상만 늘어놓는군. 증거 없는 주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장 앉으시오. 증거는 제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눈에도 보일 것입니다. 민주는 단호하게 외쳤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만년필을 높이 들었다. 만년필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푸른빛이 회의실 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향했다. 찌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스크린에서 미세한 스파크가 튀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스크린 위에 복잡한 데이터와 재무제표가 3D 홀로그램처럼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민준의 만년필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마치 살아있는 에너지처럼 숫자와 그래프들을 엮어냈고 민준의 목소리에 맞춰 그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시각화되었다. 민준은 스크린에 떠오른 복잡한 그래프의 특정 지점을 가리켰다. 미래그룹의 위기는
단순한 경영 악화가 아닙니다. 최 전무님, 당신이 의도적으로 특정 자회사에 부실 투자를 감행하여 그룹의 재정을 악화시켰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그 모든 증거를 보여줍니다. 스크린에는 최 전무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빼돌리는 복잡한 금융거래 내역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민주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최 전무가 미래그룹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유출하려 했던 정황까지 낱낱이 파헤쳤다. 모든 데이터는 물 흐르듯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최 전무의 모든 음모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다. 이것은 말도 안 돼. 최 전무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은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었다. 저건 조작이야 사기라고 당장 꺼라. 그러나 민주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만년필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을 회의실 벽면에 설치된 모든 전광판과 디지털 패널로 확장시켰다. 그러자 회의실 전체가 민준이 투영하는 진실의 빛으로 가득 찼다. 모든 패널에는 최 전무의 음모가 담긴 데이터와 증거들이 동시에 나타났다. 최 전무가 경쟁사 대표와 은밀히 만나 미래그룹의 기술을 팔아넘기는 모습, 뇌물을 주고받는 장면, 그리고 박 전 회장의 사망과 관련된 의문의 대화 내용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투영되었다. 나는 이 모든 진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보게 될 것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최 전무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몸이 굳어버렸다.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가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모든 추악한 진실들이 백일에 드러난 것이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이재현 이사는 충격에 휩싸여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가 지난날 민준을 비웃었던 자신을 자책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눈에는 경외감과 함께 민준이 보여준 기적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서려 있었다. 그는 민준의 능력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말이 모두 진실임을 이제는 확신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최 전무를 향해 소리쳤다. 최 전무,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모든 게 당신의 짓이었어. 사람들의 반응, 회의실 안에 모든 임원들과 투자자들은 경악과 충격에 휩싸였다. 웅성거리던 소리도 멈췄고 그들은 민준이 보여준 광경에 압도되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그들의 눈빛은 경외감과 함께 분노로 타올랐다. 말도 안 돼. 저 청소부가 진짜 영웅이었어. 최 전무가 저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고 당장 체포해라. 미래그룹이 망할 뻔했잖아. 저 사람이 회사를 살렸어. 환호성과 함께 뜨거운 박수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고은정 여사는 민준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김민준 씨, 당신은 정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경비팀이 회의실로 들이닥쳤고 최 전무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붙잡혔다. 그의 비명소리가 회의실에 메아리 쳤다. 그의 탐욕과 거짓은 결국 그 자신을 집어삼켰다. 민준은 스크린을 보았다. 모든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는 해냈다. 자신을 비웃던 모든 이들 앞에서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했다. 그는 미래그룹을 파산의 위기에서 구해냈고 수많은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냈다. 그의 승리는 단순한 한 남자의 성공을 넘어섰다. 그것은 진실과 지혜가 불의와 탐욕을 압도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의 눈에 비친 빛은 이제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될 것이었다. 미래그룹 대회의실에서의 드라마틱한 반전 이후 김민준의 삶은 경랑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새로운 평온을 찾았다. 최 전무는 횡령, 바임, 기업 기밀 유출 등 수많은 혐의로 즉시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를 비호하던 내부 세력들 또한 그의 몰락과 함께 자취를 감추었다. 그의 탐욕과 권모술수는 결국 그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이재현 이사는 민준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했다. 김민준 씨,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단순한 경제 지식을 넘어 진정한 리더십과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지난날의 저의 행동을 깊이 반성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함께 민준을 향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이재현은 더 이상 자신의 성공과 지위만을 좇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민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미래그룹의 재건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민준에게 저를 당신의 첫 번째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청했다. 고은정 여사는 민준에게 그룹의 CEO 자리를 제안했다. 김민준 씨, 당신은 미래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당신의 통찰력과 능력이 이 회사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제 당신이 미래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녀의 제안은 단순한 감사의 표시가 아니었다. 그녀는 민준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았고 그에게 그룹의 운명을 맡길 수 있다고 확신했다. 민준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평생 청소부로 살아온 자신이 거대 기업의 CEO가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미래그룹의 수많은 직원들, 그리고 그의 작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떠올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자신의 잠재력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고은정 여사님, 영광입니다. 저에게 이 기회를 주신다면 미래그룹을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김민준은 미래그룹의 새로운 CEO가 되었다. 그의 취임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청소부에서 CEO로라는 제목으로 그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 국민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는 취임 후 가장 먼저 비효율적인 조직 구조를 개편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 즉 경제 흐름과 숫자의 진실을 읽어내는 능력을 활용하여 그룹의 모든 재무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효율적인 자회사들을 정리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냈다. 그의 지휘 아래 미래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다시 한번 도약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낡은 작업복을 입던 시절에 자신을 잊지 않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늘 오래된 만년필이 놓여 있었다. 그는 만년필을 집어들고 가만히 어루만졌다. 만년필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온기는 그의 아버지의 존재를 느끼게 했다. 아버지, 제가 해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고은정 여사와 함께 간단한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은 이제 사업적인 동료를 넘어 서로를 깊이 존중하는 친구가 되어 있었다. 김민준 씨, 당신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한때 성공과 명예만을 쫓았지만 당신을 통해 진정한 가치와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고은정 여사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은 미소 지었다. 여사님도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의 능력을 믿어주시고 저에게 이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저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서로의 존재에서 위안과 힘을 얻었다. 민주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리더가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찾아왔다. 그것은 과거의 무지하고 불안했던 평온과는 달랐다. 모든 역경과 편견을 이겨내고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 힘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 진정한 평화였다. 그의 삶의 두 번째 봄은 이렇게 찬란하게 만개하고 있었다. 5년 후, 김민주는 더 이상 청소부 출신 CEO라는 수식어에 갇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는 비즈니스 리더이자 지혜로운 혁신감으로 우뚝 섰다. 미래그룹은 그의 지휘 아래 세계 굴지의 기술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특히 인공지능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선보였다. 그의 리더십은 단순히 이윤 추구에만 있지 않았다.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모든 투자와 결정에 인간 중심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었다. 그는 기술이 인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다. 민주는 자신의 성공을 과거의 그림자에 가두지 않았다. 그는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올빼미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그의 아버지가 남긴 만년필의 올빼미 문양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학비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젊은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했다. 그는 매년 국내외 유수대학에서 초청 강연을 했다. 강단에 선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지혜는 숫자가 아닌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서 시작된다고 역설하며 젊은 인재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의 강연은 수많은 학생들에게 꿈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민준의 아버지가 남긴 낡은 만년필은 이제 더 이상 그의 주머니 속에 숨겨진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사무실 책상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여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만년필을 집어들고 잠시 명상하듯 눈을 감았다. 그에게 만년필은 아버지의 가르침과 자신의 초심을 잊지 않게 하는 소중한 존재였다. 그의 곁에는 이제 이재현 이사가 든든한 조력자로 자리매김했다. 이재현은 민준의 가장 충실한 오른팔이 되어 그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 그들은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닌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가진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형제 같은 존재가 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민주는 특별한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미래그룹 본사 건물로 향했다. 그가 한때 청소부로 일했던 그 건물이었다. 건물 로비는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인공지능 안내 로봇이 방문객을 맞이했고 벽면에는 그의 지휘 아래 개발된 혁신적인 기술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날은 미래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이자 민준이 CEO로 취임한 지 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행사가 시작되고 민준은 연단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진심과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5년 전 저는 이곳에서 미래그룹의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청소부에 불과했지만 여러분의 신뢰와 저를 이끌어준 지혜의 빛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미래그룹은 이제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을 넘어 인류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할 것입니다. 그의 연설에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전 세계에서 모인 기업 관계자, 투자자, 그리고 미래그룹 직원들의 얼굴에는 감동과 함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민주는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와 자신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짓는 고은정 여사와 이재현 이사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는 또한 연단 아래에서 자신을 향해 박수를 보내는 몇몇 옛 동료 청소부들에게도 따뜻한 미소를 건넸다. 마지막 이미지 해질녘. 민주는 미래그룹 본사 최고층 집무실에 커다란 창가의 홀로 서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오래된 만년필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만년필에 새겨진 올빼미 문양은 달빛을 받아 더욱 영롱하게 빛났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과거의 초라함이나 고독이 아닌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자신을 찾은 사람의 평온하고 확신에 찬 미소였다. 그는 이제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리더이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존재였다. 한 줄기 따뜻한 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다. 마치 아버지의 영혼이 그의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듯했다. 그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혜와 혁신이 만들어낼 끝없이 펼쳐질 아름다운 두 번째 봄의 시작이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평범한 청소부가 자신의 숨겨진 재능과 지혜를 발견하고 거대 기업의 리더로 성장하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주하는 시련이 우리 안에 잠재된 가장 큰 힘을 깨우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김민준의 이야기가 잘 보여주었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감상을 남겨주세요. 김민준 CEO에게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지혜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력을 발휘하여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번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강남의 고층 빌딩 숲, 그 화려한 불빛 아래 숨겨진 초라한 뒷골목에 김민준 은 존재했다. 밤의 장막이 드리워지고 빌딩 안의 모든 사무실 불빛이 하나둘 꺼질 무렵 그는 자신의 또 다른 삶을 시작했다. 40대 중반의 그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오갔다. 빗자루가 바닥을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그의 존재를 알리는 유일한 소리였다. 그는 늘 그림자처럼 조용했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젊은 직장인들은 그를 투명 인간처럼 대하곤 했다. 특히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관리자들은 그를 흘끗 보고는 코웃음을 치며 지나치기 일쑤였다. 그들에게 민주는 그저 아침이면 깨끗한 사무실을 제공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일 뿐이었다.